어제 손주가 나한테 했던 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며칠 전 오랜 친구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활기찬 목소리였던 미선이가 이날은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죠. 미선이 손주는 평소 할머니를 무척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할머니가 안아주려 하자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그러더니 순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친구 할머니도 비슷한 냄새가 나던데. 그 말을 들은 미선이는 마치 가슴에 돌을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노인분들에게서 느꼈던 그 특유의 냄새가 이제는 자신에게도 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나도 이제 남들한테 그런 냄새를 풍기는 나이가 됐나 봐. 정말 속상하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민하고 계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미선 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들어온 사연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63세 김영수님은 퇴직 후 손주들을 자주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친구들이 놀릴 것 같으니까 앉지 말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샤워도 매일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8세 박지연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요가 수업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지연님, 혹시 운동 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 데오도란트를 추천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나만 몰랐던 내 몸 냄새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냄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몸의 특정 부위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이 노인 냄새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각 나이대별로 특유의 채취가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니까요. 다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 바로 노네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노네날,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성분이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72세의 이영호님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전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땀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냄새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이영호님의 사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건조해지죠. 그러면 땀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땀이 줄어들면 냄새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땀은 사실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양의 땀은 몸 안에 독소를 내보내는 자연 정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땀이 줄어들면 이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피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네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더 중요한 건 젊었을 때와 달리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피부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이에요. 피부 속 이론균은 감소하고 유해한균은 늘어나면서 피부가 점점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된 피부는 노네날 생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냄새를 악화시키죠. 67세 정미경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어요.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 특유의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돼요. 옷에도 계속 배고 정말 속상해요. 맞습니다. 노네날은 단순히 향수나 데오도란트로 가리기 어려운 성분입니다. 오히려 향수와 섞이면 더 복잡한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노인 냄새는 피부에서만 발생할까요?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입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땀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구강 내침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고 입속 세균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죠. 여기에 치석이 쌓이고 치주염까지 발생하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 냄새에만 신경 쓰다가 이 입냄새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노인 냄새의 상당 부분은 이 입냄새에서 비롯됩니다. 65세 박정수님의 사연입니다. 치과에 갔다가 치과 의사가 제 입안에 염증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침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최근에 손주들이 제 곁에 잘 안 오려는 이유가 이해가 됐어요. 입냄새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제목에서 언급한 그 특정 부위는 대체 어디일까요? 사실 노인 냄새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노인 냄새 제거제, 특수 비누, 특수 샴푸 등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특별한 제품이 아닌 딱 이 세 부위만 깨끗이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부위는 트랜스이노네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인데요. 70세 이상의 노인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샤워를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씻는 방식으로는 이 부위의 노네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살과 살이 맞닿는 곳입니다. 목의 주름, 겨드랑이 아래, 가슴 밑,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접혀서 습하고 산소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땀과 피지가 마르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서 트랜스이노네날이 쌓이게 되죠. 69세 최영자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 뒤를 씻다가 손가락에 끼어 나온 각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목을 씻긴 하는데 목에 주름진 부분은 그냥 대충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름진 곳을 꼼꼼히 씻었는데 주변에서 냄새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털이 많은 곳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다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털이 있는 곳은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 피지 분비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피지가 산화되면서 노네날이 생성되는 거죠. 또한 털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이면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62세 김민수님의 사연입니다.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고생했어요. 겨드랑이를 씻을 때 그냥 비누칠만 하고 넘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털이 있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꼼꼼히
거품을 충분히 내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후로는 확실히 냄새가 줄었습니다. 셋째, 땀이 많이 차는 곳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엉덩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애 씨는 평소 발이 많이 습해 냄새로 고생하셨는데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인 후 냄새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핵심 부위를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부위들을 씻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과 같은 순서로 씻으세요. 전문가들은 깨끗한 부위에서 더러운 부위 순으로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얼굴과 목에서 시작해서 팔과 겨드랑이, 가슴과 배, 등과 엉덩이, 다리와 발, 마지막으로 사타구니 순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 깨끗한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 방법대로 씻으세요. 중요한 건 문지르는 시간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는 최소 30초 이상 충분히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을 이용해 주름진 부분을 펴가며 꼼꼼히 씻는 것이 핵심입니다. 75세 박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무 생각 없이 샤워했는데 이렇게 씻는 방법을 바꾸니 몸의 냄새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목 뒤에 주름, 겨드랑이, 무릎 뒤를 신경 써서 씻기 시작하니 딸아이가 아버지 요즘 냄새가 안 나요라고 하더군요. 평생 고민했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줄 몰랐어요. 셋째, 씻는 도구와 제품을 바꾸세요. 일반 비누보다는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라 알칼리성인 일반 비누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천연 수세미나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면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미온수로 씻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주 1회에서 2회는 30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깊숙이 쌓인 노네날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씻고 난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살과 살이 맞닿는 부위, 발가락 사이 등은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이 쉬워져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무향의 자연 성분 보습제를 권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주범인 특정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외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몸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몸 안에서부터 냄새가 계속 만들어지면 완벽한 해결은 어렵기 때문이죠. 몸 안 냄새를 잡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부터 냄새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8세 이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해도 금방 냄새가 나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문제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먹는 것을 바꾸니 냄새가 확실히 줄었답니다. 이정숙님처럼 많은 분들이 외부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냄새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독일 철학자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1850년에 한 말로 음식이 우리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채취는 먹는 음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노네날 생성을 촉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를 줄이고 노네날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줄여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지방이 많은 육류를 줄이세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 지방산 산화가 촉진되어 노네날 생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73세 김영철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고기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어요. 특히 삼겹살, 갈비를 좋아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육류 섭취를 2에서 3회로 줄이고 생선 섭취를 늘리니 한 달 만에 주변에서 냄새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튀긴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의 산성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피부 표면에서의 노네날 생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죠. 셋째, 알코올과 카페인을 줄이세요.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은 체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탈수를 유발합니다. 이는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고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트랜스이노네날은 지방산의 산화로 인해 생성됩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이러한 산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토마토, 견과류, 강황,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산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 노네날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5세 박미영님의 사연입니다. 손녀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해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아침 베리 스무디를 마시고 식사할 때 브로콜리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답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세요.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네날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챙기세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건강한 장은 체내 독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체취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등의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의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네날 생성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독소 배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68세 정민호 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물을 별로 안 마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물을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시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니 피부도 좋아지고 냄새도 확실히 줄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보다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체내 지방을 녹이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입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하는 산책은 피부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71세 이철수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TV만 보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의사 권유로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 땀도 적당히 나고 몸이 개운해졌어요. 아내 말로는 냄새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며 이는 피부 건강과 채취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채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노인 냄새를 내부에서부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입냄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입속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치석도 쌓이게 되죠. 여기에 치주염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불쾌한 입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노인 냄새의 상당 부분은 이 입냄새에서 비롯됩니다. 몸 냄새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덜 느껴지지만 대화할 때 가까이에서 나는 입냄새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노인 냄새는 몸 전체에서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정 부위의 관리, 식습관 개선, 그리고 입냄새 관리까지 모두 신경 써야 완벽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66세 정영수님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들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입에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하더군요. 평생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정영수님처럼 평생 양치질을 했어도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는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잇몸이 약해지고 치주 질환에 취약해지며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끼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일부 약물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째, 당장 오늘부터 혀 클리너로 혀를 깨끗이 닦으세요. 입냄새의 약 80%는 혀에서 발생합니다. 혀 표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과 음식물 잔여물, 죽은 세포들이 쌓여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혀 전용 클리너를 구입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74세 김정희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이만 닦았는데 치과에서 혀도 닦아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놀라운 건 혀를 닦기 시작한 후 손주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졌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혀를 닦을 때는 일반 칫솔보다 혀 클리너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혀 클리너로 아침 저녁으로 혀를 부드럽게 긁어내듯 닦아주세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 있지만 혀의 앞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뒤쪽으로 넓혀가면 금방 적응됩니다. 하루 2번, 단 30초의 노력만으로도 입냄새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둘째, 매일 자일리톨 껌을 씹고 레몬을 활용하여 침 분비량을 늘리세요. 침은 자연의 구강 세정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을 하루에 34번 씹고
냉장 보관한 레몬 조각을 입 안에서 굴려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69세 이미경님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레몬 한 조각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입 안에서 굴려주는 거예요. 신맛이 침을 촉진시키더라고요. 또 시나몬 스틱을 씹거나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특히 약을 많이 먹어서 입이 자주 마르는데 이런 자연요법이 약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은 침 분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레몬이나 라임 한 조각을 가끔 입 안에서 굴려주는 것도, 시나몬 스틱을 가볍게 씹는 것도 자연스럽게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약물로 인한 구강건조증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침이 많아지면 입냄새뿐 아니라 소화도 훨씬 잘 된다는 점이에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사과와 크랜베리를 꼭 드셔야 합니다. 최신 치약 연구에서 사과와 크랜베리가 노인 구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제치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씹는 행위만으로도 치태가 66%까지 감소하고 침 분비가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크랜베리에 함유된 특수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이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냄새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사과 1개와 크랜베리 주스 1잔을 드셔야 합니다. 72세 김영호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사과와 크랜베리를 권해주셔서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점심에 나머지 반 개를 먹고 저녁에는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를 1잔 마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시큼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입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복용하는 고혈압 약 때문에 입이 자주 마르고 냄새가 심했는데 이제는 모임에서도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과 섬유질은 자연스럽게 치아와 잇몸을 깨끗하게 하고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크게 촉진됩니다. 미국 치과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구취가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크랜베리의 경우 더욱 놀랍습니다. 여기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은 구강 내 세균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최근 치의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8주간 크랜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노인 그룹의 구취의 주요 원인이 37%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섭취할 때는 가급적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 냄새를 없애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인 특정 부위인 살과 살이 맞닿는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이 차는 곳을 매일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오늘부터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자일리톨 껌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며 사과와 크랜베리로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냄새의 90%는 해결됩니다. 더 이상 손주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 만나기를 꺼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